30년 일하고 퇴직한 66세 부부, 한 달 생활비 듣고 말문이 막혔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 이제 우리 둘이 조용히 살면 되지. 이 말 한 번쯤 해보셨거나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60대 초반쯤 되면요. 회사도 정리되고 애들도 다 출가했으니 이제는 좀 쉬면서 살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죠. 저축해둔 돈이나 퇴직금, 연금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싶고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지출들이 하나둘 생기고 생활은 줄기는커녕 늘어나기 일쑤죠. 이 돈이면 충분하겠지 했던 계산이 무너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66세 부부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가요. 66세 부부의 현실. 퇴직한 지 1년 된 66세의 김영철 씨 부부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은 비교적 양호하고 자녀들도 다 결혼해서 경제적으로는 독립한 상태입니다. 겉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퇴직 후 1년 두 분은 서로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줄어드냐? 뭐 특별히 쓴 것도 없는데 통장이 비네. 실제로 김 씨 부부가 지난달 지출을 다시 살펴본 결과는 이랬습니다. 주거비는 이미 끝났고자가 외식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과금, 교통비, 식료품비, 병원비, 경조사비, 취미활동비 쓸 일이 생각보다 많았죠. 한 달 생활비는 약 320만 원.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260만 원. 그럼 결국 매달 60만 원은 적자인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부가 절약하는 편이라는 점입니다. 외식은 한 달에 2번 정도,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 300만 원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현실 사례 연금으로도 모자라요. 첫 번째 사례는 연금생활자 65세 최정자 씨입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 근교에서 살고 있으며 두 분 합쳐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월 약 2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듣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문제는 지출 구조입니다. 의료비가 매달 3,050만 원씩 꾸준히 나가고 식비와 교통비, 관리비 등으로 고정 지출만 250만 원에 육박합니다. 손주들 용돈이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친구 병문안, 조의금 등은 매달 변동폭이 커서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고 하죠.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연금 받으면 넉넉할 줄 알았어요. 근데 쓸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해지더라고요. 현실 사례 지출을 줄일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는 67세 이남호 씨. 대기업을 정년까지 다니고 퇴직금과 연금도 제법 받는 편입니다. 퇴직 후 아내와 제주도에 내려가 전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생각보다 높은 생활비였습니다. 이 씨 부부는 텃밭도 가꾸고 자가주택에 살지만 도시보다 불편한 교통으로 인해 자가용 유지비가 더 늘었고 병원 이용이 불편해 서울로 가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도시에 살 때보다 교통비, 의료비, 물가가 다 높아요. 예상치 못한 부분이죠. 처음엔 한 달 2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실제론 350만 원이 필요했고 결국 지금은 다시 도시로 돌아올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 사례 가장 무서운 건 경조사비. 마지막은 68세 박명숙 씨. 남편이 일찍 퇴직하고 본인은 자영업을 하다 60대 초반에 일을 접었습니다. 퇴직금은 소진됐고 현재는 소액연금과 약간의 임대소득으로 생활 중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담스러운 게 경조사비라고 합니다. 갑자기 조카 결혼식, 친구 상가집, 손주 돌잔치 그냥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 2,030만 원씩은 기본이에요. 한 달에 30사건만 생겨도 100만 원이 훅 나갑니다. 더구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피할 수 없는 비용이죠.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지출은 줄지 않는다. 달라질 뿐이다. 은퇴 재무설계 전문가인 김현수 CFP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소비가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출 항목이 바뀌는 겁니다. 출퇴근비, 업무 관련 지출이 줄어드는 대신 의료비, 취미생활, 손주 용돈, 경조사비 같은 인간관계 비용이 생깁니다. 이건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커지죠. 그는 또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지원을 일찍 종료하고 생활 반경을 소소하게 유지하거나 필요 없는 보험 정리를 하는 등 현금 흐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그럼 은퇴 후 생활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출 구조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게 핵심입니다. 은퇴 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실제 생활비만으로 살아보는 생활비 리허설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제와 기대의 간극을 느끼죠. 변동 지출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특히 경조사비, 의료비, 여행 취미 비용은 나이에 따라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식비, 공과금만 보고 계산하면 큰 착오가 생깁니다.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월세 수입, 파트타임 일자리, 온라인 재택 수입 등 연금 외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건 큰 심리적 안정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다. 66세 부부가 이렇게 쓴다고? 이 말이 단순한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미래의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을 편안하게 하려면 현실적인 준비와 감정적인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숫자에만 매달리는 것도 반대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결국 은퇴 후에도 계속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는 데는 돈이 듭니다. 그 돈이 꼭 많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상할 수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쓴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 모드로 들어가서 은퇴 후 생활비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풀어드릴게요. 다만 딱딱하게는 말고 여전히 대화하듯 친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감이 아니라 계획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월 2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하고 대충 계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그 200만 원이 금방 허물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생 벌어서 쓰던 패턴은 쉽게 안 바뀌고 돈 쓸 일은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현재 지출에서 줄어드는 비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로 늘어날 비용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은퇴 생활비 계산의 기본 공식.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기본 접근은 이겁니다. 현재 생활비 7,080% 은퇴 후 새로 늘어날 지출. 예를 들어 현재 부부 생활비가 월 400만 원이라면 70%를 적용해도 28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의료비, 취미비, 경조사비를 합치면 쉽게 30만 350만 원대가 되죠. 줄어드는 항목 출퇴근비, 업무용 식대, 자녀 양육비. 늘어나는 항목 의료비, 여행 취미비, 경조사비, 손주 용돈, 차량 유지비. 팁,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65세 미만의 약 3배 수준입니다. 2. 생활비 리허설 꼭 해봐야 하는 이유. 수치로만 계산하면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이 생활비 리허설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퇴 전에 퇴직 후 예상 생활비로 6개월 1년을 살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재 월 소득이 500만 원인데 은퇴 후 예상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남는 200만 원은 통장에 넣어두고 쓰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줄일 수 있는 지출 항목이 무엇인지, 은퇴 후 생활비 예측이 현실적인지. 사례, 실제로 64세의 박 씨 부부는 리허설을 통해 매달 20만 원씩 커피 외식비를 줄였고 보험료를 재조정해 월 15만 원 절약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금액 같아도 연간 420만 원입니다. 3. 생활비를 줄이는 구조 만들기. 은퇴 후에는 돈을 덜 쓰는 습관보다 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가주택 확보 주거비는 노후 생활비의 가장 큰 비중입니다.
전세월세로 살면 은퇴 생활비 계획이 크게 흔들립니다. 가능하면 은퇴 전에 주거 안정부터 확보하세요. 차량 유지비 점검 차량은 세금 보험료 정비의료비까지 합치면 연간 수백만 원입니다. 대중교통이 편한 지역으로 이사해 차량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보험 재점검 은퇴 전에는 여러 보장성 보험을 유지하지만 은퇴 후에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보험이 많습니다. 매달 보험료로 50만 원 이상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4. 예상 밖의 지출 폭탄 관리하기.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예상 못한 큰 지출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조사비 폭탄. 특히 6070대는 지인 결혼 상례, 손주 돌잔치, 환갑잔치 등 이벤트가 많습니다. 월 50만 원 이상 나가는 경우도 흔하죠. 대책 경조사비 전용 예비비 계좌를 따로 만들고 연간 한도를 설정하세요. 의료비 급증 작은 병이라도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면 수백만 원이 금방 나갑니다. 대책 실손보험 유지, 건강검진, 주기 단축, 만성질환 관리. 자녀 지원금. 이미 독립한 자녀라도 결혼 출산 이직 등으로 부모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책 부부가 미리 자녀 지원 한도를 합의하고 그 선을 넘지 않기. 5. 연금 외에 소득원, 최소 한 가지는 준비하자. 연금만으로 버티는 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합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돈 쓰는 불안이 확 줄어요. 임대소득. 원룸, 상가, 창고 임대 등 단, 초기 투자 신중. 시간제 일자리 경비, 안내, 학습 지도, 운전 등. 온라인 재택 글쓰기, 디자인, 영상 편집, 블로그 수익 등. 사례 62세 김 씨는 퇴직 후 블로그를 운영하며 월 30만 50만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립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덕에 매달 여행비를 따로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6. 은퇴 전 생활 반경 줄이기 연습. 생활비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생활 반경 축소입니다. 멀리 나가는 일을 줄이고 가까운 곳에서 생활을 해결하는 거죠. 동네 병원, 시장, 문화센터 활용. 친구 모임도 지역 기반으로 조정. 불필요한 장거리 이동, 차량 사용 줄이기. 이렇게 하면 교통비, 외식비, 소소한 지출이 확 줄어듭니다. 정리. 은퇴 후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는다. 은퇴 후 생활비를 준비할 때 가장 큰 함정이 쓸 일이 줄어든다는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달라질 뿐 줄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고정 지출 구조 조정,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추가 소득원 확보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편안한 노후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숫자를 알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